자, 연산 32번 원의 방정식 같이 볼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쓰는 형태에서 원의 방정식은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그리고 반지름의 값은 여기 보이는 대로 r제곱 값이니까 r은 그냥 요거 제곱이 루트 값이겠죠. 양수 값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써져 있는 형태는 무조건 원의 중심이 0,0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은 원의 중심이 당연히 0,0이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이게 r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r을 두 번 곱해서 25가 된 거니까 r은 5겠네. 너무너무 쉽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원의 중심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 똑같이 해도 r제곱이야.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반지름은 똑같이 그냥 r이고요. 그러면 a, b가 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제곱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원의 중심인 거예요. 여기도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원의 중심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얘랑 얘가 0이 되는 값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7이지. 그리고 y는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럼 몇 콤마 몇인 거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7,1이다 라는 거죠. 반지름은 얼마겠어? 25니까 제곱이 5겠지. 너무너무 쉽다. 아주 이지이자다 라는 거죠. 그 다음 7번 보시면 이번에 너네 보고 식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럼 중심이 원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거고 반지름이 4니까 제곱하면 16이겠죠. 너무너무 이지. 그 다음 이번에 중심이 1,-3이니까 얘들아 x-1에 제곱해야겠지. 그래야 1 넣었을 때 0 되겠죠.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이 제곱이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0이 될 거고 반지름이 3이니까 제곱하면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보시면 중심이 4,-3이니까 당연히 x 빼기 4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반지름이 안 주어졌네? 그냥 r제곱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힌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원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0,0을 지나는 거잖아. 대입하란 얘기예요. 그럼 0,0을 대입하면 얘가 16 더하기 9가 되고 그게 r제곱이 되는 거니까 r제곱은 얼마다? 25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즉 그냥 원의 방정식 r제곱 지워주시고 25라고 바꿔쓰기만 하면은 답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먼저 찍어주고요. 원의 방정식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도 반지름이 안 주어졌고 그냥 r제곱이라고 쓰면 돼. 근데 이번에는 4,0을 지난다 라고 하니까 x에다 4 넣고 y에다 0 넣어주자. 그럼 얘는 4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y에다 0 넣어주면 9 그게 r제곱이죠. 그럼 r제곱이 얼마가 돼? 13이 되는 거니까 지워주고 13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19번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라. 우리가 앞으로 요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형이라는 건 요런 형태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나와 있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고 표준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쪽에서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잘 나오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지름도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려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꼭점의 식을 만드는 것처럼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의 친구는 누구야? 12x지, 그지? y제곱의 친구는 없네요. 그냥 얘가 그냥 13이 되는 거겠지. 상수는 이항시켜주세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6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가짜로 36을 더했으니까 빼기 36은 써줘야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요 마이너스 36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x-6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49다.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6,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의 값은
49라고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제곱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7이겠죠? 그래서 답은 6,0과 반지름은 7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22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친구끼리 묶어주세요. x제곱의 친구는 6x, y제곱의 친구는 마이너스 4y, 더하기 12는 0이니까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얘도 완전 제곱씩 돼야 되고 얘도 완전 제곱씩 돼야 되니까 앞에 거는 x 더하기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9가 튀어나가죠. 오른쪽 거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가 튀어나갑니다. 그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항시켜서. 그럼 이제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13 마이너스 12 즉 얼마다? 이거 1이죠. 그냥 계산하시면은. 그럼 여기다 1 적어주시고 그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다? 1이다. 요렇게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원의 방정식 25번 볼 건데 원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죠. 원의 방정식이. 그랬을 때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냐라는 문제인 건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x제곱 더하기 짝꿍이 누구예요? 4x죠?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짝꿍이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겨주는 게 편합니다. 그럼 2 빼기 k라고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요 식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거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두 번째 거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얘가 필요한 만큼이 얼마였지? 얘가 필요한 값은 4죠. 그리고 얘가 필요한 값도 9였으니까 그걸 우변에다 똑같이 더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13을 더해주는 거고 원래 있던 값 2 빼기 k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적었을 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그것이 15 마이너스 k다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근데 우리가 표준형으로 적었을 때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반지름의 제곱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반지름의 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반지름이 5니까 제곱하면은 25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냐라고 따졌을 때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뭐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요렇게 1,7하고 마이너스 3,3하고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요. 그럼 얘가 무슨 표현이냐?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얘기는 원을 딱 그려줬을 때 지름의 양 끝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점이 두 개 찍힌다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지름의 양 끝점에 중점을 구해주면은 그게 바로 원의 중심이야. 뭐라고? 지름의 양 끝점에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이 원의 중심인 거죠. 그럼 중점 구해보자. 공식이 뭐니? 2분의 x 합 2분의 y 합.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2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원의 중심 구했고 그리고 1,7 아무 점이나 하나 세팅을 해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럼 얘네 둘이 한번 써보자. 요 점이랑 요 점이랑. 그럼 x 값의 차이는 2죠. 제곱하면 4. y 값의 차이는 5죠. 그래서 제곱하면 25.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냐? 루트 29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원의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루트 29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9와 동일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요렇게 쓰시면 원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똑같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세 점이 주어지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형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세 점이 주어질 때는 무슨 형태로 써라? 일반형으로 써라. 그럼 쌤 일반형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일반형은요 그냥 x제곱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앞으로 요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태의 일반형. 자, 그래놓고 요 세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0,0부터 대입을 해보자. 그럼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는 거니까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c는 0이 되고요. 그럼 c는 앞으로 우리가 볼 일 없어. 지워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 대입하자. 그럼 16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4a 더하기 2b가 0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는 몇 콤마 몇을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2,2를 대입을 하자. 그럼 4 더하기 4가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가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4a 마이너스 2b가 20이 되겠네. 첫 번째 식 간단하게 하면은 두 번째 식은 2a 마이너스 2b가 얼마가 되는 거야? 2a 마이너스 2b가 8이 되겠네. 그 두 식을 빼주자. 그럼 두 식을 빼주면 2a라는 값이 12가 되고 a라는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6이니까 b는 얼마인지 따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12 마이너스 2b가 8이 되므로 2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다? 플러스 2다. 그래서 b의 값을 이렇게 2라고 적어주시면 끝. 그럼 일반형을 썼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 6, 그럼 6x죠. 그 다음에 b 대신에 2, 그럼 2y는 0이다. 요렇게 써주면은 끝.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자, 원을 나타내도록 해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버리면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수가 되잖아. 0이 되거나. 그지? 말이 안 되지. 자,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먼저 만들어 보자. 그럼 x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k 넘겨주자 일단. 그럼 여기서 얼마가 만들어졌냐면 4가 만들어졌지. 여기서는 9가 만들어졌잖아. 그걸 쌤이 항상 오른쪽에 더해주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3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쌤이 아까 원을 나타내도록 또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뭐라 그랬죠?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자리란 말이야. 그럼 그게 0보다 크면 돼 그냥.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3-k가 0보다 크다. 그럼 k라는 값은 13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k의 범위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 다음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우리 그냥 그림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일단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요거 해석하면 되잖아. 3,-2가 원의 중심인 거지? 그럼 얘는 x-3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쌤 반지름은 얼마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이게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가. 이게 반지름 얼마? 2가 되는 거지. 왜? 이게 y값의 좌표가 마이너스 2였잖아. 여기까지가. 그 거리로 따지면 2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반지름의 제곱 4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건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둘 거냐면 필기 꼭 해두세요.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이랑 y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 자, x축에 접하는 원은요, 내가 원의 중심을 a, b라고 만약에 했을 때 x축에 접하는 원은 자, 반대예요. x축이니까 y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b의 값이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y축에 접하는 원도 반대예요. y값이니까 a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 a값이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셋 다 같은 거야.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반지름이 전부 다 같다. 요거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접하는 방정식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심이 마이너스 2,1인데 x축에 접한대. 그럼 y값이 b잖아. 그럼 절대값 1이 r과 같다 이렇게 두는 거야. 너무 쉽지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냥 얼마예요? 1인 거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원방 원의 중심 말고 반지름 아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다? 요게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죠? 그 다음 43번 원의 방정식과 중심이 같고, 자 중심을 그럼 구해봅시다. 요 녀석은 일반형이니까 원의 중심을 표현하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거기다가 y 플러스 5의 제곱. 그 얼마가 튀어나가니? 여기서 9가 나가고 여기서 25가 나가니까 둘이 더해주면 34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34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놓고 x축이랑 접해야 된대. 즉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b랑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지. 그럼 지금 b의 값은 마이너스 5거든요. 맞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5니까 원의 중심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요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b의 값은 마이너스 5니까 요 녀석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랑 같은 거야. 그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 빼기 3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거구나. 그럼 그냥 답은 r이 5다 요렇게 쓰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0에서 x축에 접한대. 접하는 지점이 주어져 있는 건데 얘는 조금 특이해요. 왜냐면 이렇게 2,0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거야. 그럼 원방이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고 요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 거지.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럼 얘는 원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여기 찍히든 여기 찍히든 이 a 값은 무조건 2가 돼야 돼. 그치? 같은 축에 있는 거잖아. x는 이 축에.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의 중심에서 x 값은 2고 y 값은 얼마가 될까? y 값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b라고 둬야겠지. 그리고 반지름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우리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절대값 b랑 같죠? 요렇게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과 동일하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다? b제곱이다.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더하기 9는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b제곱은 날라갈 거예요. 요렇게 날라가고 2b는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b는 얼마다? 플러스 5다 라는 거죠. 그럼 b의 값이 5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의 길이 r 값이 5라고 우리가 구해낸 거랑 똑같지. 그럼 원의 둘레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죠? 2파이 r이죠. 그러니까 그냥 얼마? 10파이다. 원의 둘레를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9번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1인데 y축에 접한대. 그럼 아까 쌤이 정리한 거 있었죠? 절대값 a 값이 반지름과 같다. 그럼 a 값은 뭐야? x 값이잖아. 요거잖아. 그러니까 4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중심이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그게 얼마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6과 동일하다. 자 그럼 요거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요거죠? 끝났네. 그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도 y축에 접하는 녀석이죠? 그럼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7, 1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7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10의 제곱 2. 자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y축이랑 접하니까 x값 요거랑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7의 절대값 이게 a값이죠. 그거랑 반지름이랑 같은 거니까 반지름은 7. 즉 여기에는 제곱이 와야 되니까 49를 쓰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55번 보자. 이번에는 원방이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y축에 접한대요. 그럼 절대값 a가 반지름이랑 같은 겁니다. 꼭
꼭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는 k제곱 마이너스 25잖아. 이 양을 꼭 시키라 그랬지? 그 상태에서 완전제곱식으로 좀 만들어주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러면 얼마 더해줘야 돼? 양변에 여기 16 더해줘야 되고 9 더해줘야 되니까 총 25가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k제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k제곱에 대해서 양수 k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녀석은요 반지름이 되는 거거든? k제곱이 r제곱이잖아. 그지? 자리가. 그러면 k가 그냥 r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값 a랑 r이 같은 거니까 a가 얼마예요?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3이잖아. 그럼 a가 얼마냐면 a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므로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즉 반지름은 4다. 즉 k도 4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겠죠? 요게 이해가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식으로 좀 써보세요. 그 다음 58번 볼 건데, 원의 중심이 같대요. 그럼 원의 중심이 같다니까 원방을 일반형으로 좀 바꿔주면은 x-3의 제곱, 이제 좀 빨리 해보자. y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더해줘야 돼? 9 더해줘야 되고 36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45 쓰자 이거지. 그래놓고 y축에 접한대요. 자, 그럼 y축에 접하려면은 절대값 a랑 반지름이랑 같으면 되니까, 지금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6이죠? 그럼 a, 절대값 a, 즉 절대값 3은 반지름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반지름은 3이네. 그럼 원에 둘리는 2파이 r이니까 계산하시면 6파이가 되겠죠. 간단하다라는 거지. 그 다음 61번 보시면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2, 4분면에 있고 y축에 접한대요. 자, 일단 y축에 접하니까 절대값 a는 반지름과 같다. 요 a랑 다른 a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요 a는 x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원의 중심의 x값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얘가 좀 어렵네. y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죠? 그게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아마 적으셨을 거고, 그럼 얘는 여기서 4가 더해져야 되고, 얘는 제곱이니까 4분의 a제곱이 더해져야 되는데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자 이거야. 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싹 지워주시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a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절대값 x값이니까 절대값 2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반지름이 2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좀 간단하게 계산해볼까? 얘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요게. 그죠? 그럼 반지름이 2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5가 반지름의 제곱 4와 같다라고 쓸 수 있고, 그럼 4분의 a제곱은 얼마다? 9다. 그러면 a제곱은 얼마? 36이 되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자, 중요한 거.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2, 4분면에 있어야 된대.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 찍히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위쪽에 있잖아, x축보다. 그러니까 양수지. y값은 0보다 크죠? 즉 그 얘기는 뭔 얘기냐? a는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a값이 풀마 6 중에서 우리는 음수 a는 마이너스 6을 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동시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아까 쌤이 정리했듯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전부 다 반지름이랑 같다 그랬죠. 그럼 얘는 원의 중심이 11,11이에요. 그럼 그냥 반지름도 11인 거야. 너무 간단하다, 그지? 그럼 원방을 써보면은 x-11의 제곱 더하기 y-11의 제곱은 얼마다? 11의 제곱이니까 121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 그 다음 67번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2,2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자, 그럼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y 더하기 2의 제곱인데 반지름도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얘들아? 이제 바로 눈치챘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4가 되겠죠, 제곱해서. 자, 마찬가지로 70번 원방에 대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값은 b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제곱이 된 값이 4랑 a 제곱이잖아. 그걸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표준형 이제 쉽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이 뭐랑 같다? 전개하시면은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예요. 맞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절대값 마이너스 a랑 같고 그 값이 반지름이다. 그럼 반지름부터 구해보시면은 반지름은 그냥 인 겁니다. 그죠? 근데 a의 값은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겠네. a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요건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다가 이게 지금 반지름 제곱짜리잖아. 그지? 이게 그럼 r제곱인 거지? 그럼 r제곱은 얼마냐면 4니까 요거 계산해 보시면 a제곱은 요거 풀마이를 제곱하면 4죠. 그럼 4 더하기 b 더하기 1이 4라는 식이 나오므로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b가 나왔고 a도 나왔는데 a는 양수만 쓰래. 아, 그럼 땡큐. a는 2. 그럼 a랑 b 더해주시면 그냥 1이겠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이거 원의 중심 아니에요 얘들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그럼 얘는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 근데 중요한 게,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점을 지나고니까 이 점을 먼저 찍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x축 y축을 둘 다 그려 보시고 마이너스 2,1을 찍어 보는 거야. 그럼 어디 찍히니? 마이너스 2,1은 대충 여기 찍히죠? 여기. 그럼 요 점이 찍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얘들아 무조건 2, 4분면의 원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다른 사분면에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4분면에 존재를 하려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 a가 돼야 되지 않을까?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4개 다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은 이렇게 4개 사분면에 다 나올 수 있어. 근데 요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a, a인 거야. 근데 2, 4분면에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 a, a인 거야. 그럼 3, 4분면에 있으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인 거지. 마지막에는 a, 마이너스 a겠죠. 쌤이 어떻게 추론했는지 알겠어요? 요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1에 있다는 얘기는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2, 4분면에 원의 중심이. 그럼 2, 4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 a니까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 그게 반지름의 제곱도 똑같이 a제곱이겠지? 자,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2,1을 지나니까 이 단계에서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x랑 y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a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전개해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과 같다. 그럼 뭐가 사라져요? a제곱 소거되고 계산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과 같으므로 얘는 a 마이너스 5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과 같겠죠. 그럼 a는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a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5,5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좌표의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니까 x값의 차이는 4의 제곱, y값의 차이도 4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 답이 얼마겠니? 루트 32가 되겠죠? 즉 4루트 2다 라고 답을 써주면 문제 없는 겁니다.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세요.